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된 할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년 동안 참고 견뎌온 억울함을 시원하게 갚아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3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리던 미국인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거든요. 아들과 이혼시키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 인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35년 동안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참을성 많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웠죠. 아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과외비 학원비는 물론이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느라 제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명예퇴직 후에는 조용히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교사 연금과 함께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2020년에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손주를 보러 미국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때만 해도 행복한 가족이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 브라이언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 제시카는 전업주부였어요. 손주들인 에밀리와 데니얼을 보는 기쁨이 정말 컸죠. 특히 아이들이 제게 한국어로 할머니라고 부를 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참 고마워했습니다. 아이들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니까요. 어머님 덕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라고 말하면서 감사 인사도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들이었어요. 어머님 빨래 좀 개어주실래요?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부탁이 명령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머님 바닥 청소해 주세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가 필요해요. 심지어는 어머님 제 옷도 빨아주세요라고 하더군요. 그때도 참았어요. 며느리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교사 시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학부모들 중에는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우리 애 좀 더 신경 써주세요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참았었죠.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다짐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저를 깨워서 아침 준비를 시키더니 밤 10시까지 온갖 집안일을 시켰어요. 저는 거의 하녀나 다름없었죠. 심지어 친구들이 놀러 오면 저한테 커피나 차 준비하라고 하면서 우리 베이비시터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교회 친구들이 걱정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옥순 권사님은 언니 그래도 참아야 해요. 가족인데라고 하셨고 김영자 집사님은 며느리한테 잘못 보이면 손주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셨죠. 대부분이 참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최순희 권사님은 달랐어요. 언니 그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맞서야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왔는데 저한테 온갖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게 우리 베이비시터예요. 공짜로 부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손주들조차 엄마 말에 동조하면서 할머니 엄마가 물 달라고 해요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사실 제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의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숨겨진 카드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로 모은 돈이 상당했어요. 미국에 와서도 조용히 투자를 계속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의 모기지, 실제로는 제가 보증을 서고 계약금도 상당 부분 제가 댔거든요. 법적으로는 제가 공동 소유자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어요. 제시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건방진 태도로. 뭔데요? 빨리 말해요. 바빠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베이비시터나 하녀처럼 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집의 시어머니이자 아이들의 할머니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님이 여기서 살려면 일은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는 보복이라도 하듯 더욱 심하게 저를 부렸죠.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며느리 몰래 변호사를 만났거든요. 한인 변호사 김성호 씨를 만났는데 제 상황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예요.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민법상으로도 며느리에게 불리한 점들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하녀처럼 부리는 장면들, 친구들 앞에서 모욕 주는 장면들을 핸드폰으로 녹화했죠. 교회 친구들도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했어요. 2주 후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에 앉혀놓고 말했어요. 브라이언, 제시카, 이제 진실을 알려줄게요. 먼저 집 소유권 문서를 보여줬어요. 이 집 모기지 보증인이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금 30만 달러 중 20만 달러는 내가 됐어. 그 다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학대하는 녹음과 영상을 보여줬죠. 이게 너희가 3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이야.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영상을 보더라고요. 변호사가 보낸 법적 경고장도 보여줬어요. 노인 학대 신고도 이미 접수됐어. 이민국에도 관련 서류가 들어가 있고. 며느리가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어머님을 존경해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시카, 넌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아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어머니가 당한 일들을 보고 나서는 분노했어요. 제시카,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며느리는 울면서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캘리포니아는 무과실 이혼주라서 합의만 되면 6개월 안에 끝나거든요. 재산 분할에서도 며느리에게 불리했어요. 노인 학대 기록 때문에 양육권도 제한됐고요. 며느리는 결국 자기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정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았다고? 한인 교회에서는 제가 화제였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지 않았나라고 하셨지만 대부분은 잘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 시어머니들은 정말 속이 시원하다면서 격려해 주셨죠. 아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손주들도 처음에는 엄마가 없어서 속상해했지만 지금은 할머니와 더욱 가까워졌어요. 제가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요. 며느리 없이 지낸 지 6개월이 됐는데 정말 평화로워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끼고 있어요. 아들도 집에서 웃음이 늘었다고 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존중받을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거든요. 특히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었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특히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적 독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며느리가 가끔 아이들 보러 오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한테 존댓말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요. 아이들 앞에서도 할머니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처음에는 복수심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온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거짓된 평화보다는 진실한 관계가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됐죠. 아들도 이제는 제 의견을 더 많이 물어봐요. 엄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진짜 어머니로 대해주는 게 느껴져요. 며느리가 있을 때는 늘 눈치를 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손주들한테도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고 한국 동화책도 읽어주고 태권도도 배우게 했어요.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정말 뿌듯해요. 교회에서도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와요. 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돈이 있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3년 동안 참고 견딘 시간이 전혀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성급하게 행동했다면 오히려 손해를 봤을지도 몰라요. 며느리도 지금은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아요. 가끔 아이들 데리러 올 때 보면 예전에 건방진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한테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아이들한테도 할머니께 인사드려라고 해요. 아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내 편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 헤아려줘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해요. 저는 이제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운전면허도 땄고 영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요. 한인 시니어 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시어머니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코리언 시니어 아라이그램 HTS 그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노인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들과 연계해서 무료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이번 일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즐겁고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존중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존중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다만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경제적 독립이 가장 중요해요. 의존적인 상태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요. 그리고 법적인 보호도 받으실 수 있어요. 미국에는 노인 학대 방지법이 잘 되어 있거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노인 권익 보호 활동을 더 확대하고 싶어요. 특히 해외에 계신 한국 시니어 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들도 제 활동을 적극 지지해줘요. 엄마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후원도 해주고 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며느리와는 아직도 완전히 화해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는 만들어졌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의는 지키고 있어요. 가끔 며느리가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라고 사과할 때가 있어요. 저는 과거 일은 과거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되라고 답해요. 원한을 품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거든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을 확실히 그어두었어요. 존중받을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죠. 지금 저는 정말 편안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게 정말 감사해요. 손주들과 함께 한국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의 고향을 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제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시니어 선교회 회장도 맡았고 새로 이민 온 분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보람을 느껴요. 특히 젊은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하니까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덕분에 저도 당당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즘은 책도 쓰고 있어요. 75세 할머니의 당당한 반격기라는 제목으로요. 제 경험을 정리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출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제 원고를 읽어보고 엄마의 용기가 정말 대단해요라고 하면서 많이 격려해줘요. 저도 엄마를 보고 많이 배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책을 쓴다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할머니 유명해지면 사인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웃으며 말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몇 살이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둘째, 경제적 독립이 정말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선택의 자유가 생겨요. 의존적인 상태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요. 셋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해요.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에요. 넷째,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해져요. 법적, 경제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행동하세요. 다섯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여섯째, 원한을 품고 살지는 마세요. 정당한 대응을 한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일곱째, 나이 들어서도 꿈을 가지세요. 저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용기를 가지세요. 변화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와요. 현상에 안주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어요. 나이나 상황을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3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정말 답답했었구나 싶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인생에는 때로 폭풍 같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거쳐야 진짜 평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제게는 그 3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희생이나 참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존중받으며 사는 것은 권리예요. 누구든지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